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배워볼 건데요. 이 활용 부분은 중1 때, 중2 때, 중3 때 계속 사실 초등학교 때도 했고요. 활용이라는 건 뭔가 응용, 뭔가 심화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일상생활에 조금 필요한 필요? 전 안 쓸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응용하는 게 아니고 적용을 시키는 거라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건가 저렇게 되는 건가 좀 확신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좀 긴장감을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활용 부분은 필기할 부분이었고요. 넘어가 보시면 이 순서만 좀 기억하면 돼요. 먼저 미지수는 뭐 x 또는 y 또는 a, b 등등등 문자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잘 정해두고, 즉 어떤 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수를 x로 두고요. 그 다음 방정식을 세웁니다. 당연히 세웠으면 좌변에 x, 우변에 상수 이항해가지고 방정식 풀고요. 나 마지막에 꼭 검토, 즉 확인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 유형을 좀 같이 풀어보고 나가보겠어요. 자, 먼저 어떤 수의 3배에 2를 더한 수는, 여기서 팁은 방정식 세울 때 는 나온 부분에 등호 들어가면 돼. 자, 그래서 먼저 어떤 수를 x로 둘 거예요. 그쵸? 미지수 설정했어. 그다음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x의 3배 그러면 3x죠. 거기다 2를 더했다. 더하기 2가 되고요. 다음 쭉 가서 어떤 수의 5배보다 6만큼 작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수의 5배보다 작다는 건 빼기죠. 그럼 끝났어요. 자, 3x 더하기 2는 5x 빼기 6 이렇게 방정식 세웠고요. 그 다음 방정식 풀어볼 건데 좌변에 x 가지고 있는 친구 2항, 그 다음 우변에 상수항 2항, 그 다음 정리해주면 3x 빼기 5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 x의 개수로 나눠줬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약분하면 1씩 좌변은 x만 남고요. 그 다음 약분해주면 x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 x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거야. 어려우면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19일 때, 자, 여기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연속하는. 자, 연속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 이거 루미큐브 생각하면 돼. 우리 루미큐브 같은 색깔일 때 5, 6, 7 이렇게 낼 수 있지.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두 자연수, 연속하는 두 자연수 5랑 6, 1이랑 2, 3이랑 4. 이 앞부분을 x라고 뒀을 때, x라고 두었을 때, 그 다음 연속하는 숫자는 요 x한테 더하기 몇 했니? 다 더하기 1한 거지잖아요. 그쵸? 3. 그 다음 3 더하기 1에서 4. 5 더하기 1에서 6. 이해됐니? 그래서 작은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x, 그럼 큰 수는 x한테 더하기 1한 것이죠. 작은 수와 큰 수를 더했을 때 이게 19다. 자, 방정식 세웠고요. 풀어볼게. x랑 x랑 2x, 그 다음 1 2항 해줍니다. 마이너스 1로 2항, 그 다음 2x는 18, x는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9 하면 안 돼. 왜냐면 두 자연수. 작은 수를 x로 설정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큰 수는 이 9한테 더하기 1 해준 10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연속하는 건 알겠는데요. 세 짝수,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세 홀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 4, 6 이렇게 연속하는 애, 뭐 짝수 또 뭐 있을까요? 10, 12, 14. 자, 작은 수, 중간, 가운데 수, 그리고 큰 수 이렇게 있는데요.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면 작은 수는 이 x한테 빼기 2 한 것이고 큰 수는 이 가운데 수한테 더하기 2 한 것이죠. 그래서 이 x 빼기 2, 그다음 x 더하기 2 얘네들의 합이 42라고 합니다. 방정식 세웠고요. 그 다음 정리를 해보면 x, 3x 그 다음 2 빼기 2니까 사라지고 42가 나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14가 되네요. 그래서 또 그냥 14 쓰면 안 돼. 우리 아까 가운데 수를 14로 뒀단 말이야. 그럼 가운데 수 14, 작은 수는 빼기 2 한 12, 그 다음 수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홀수도 똑같아요. 1, 3, 5. 가운데 수를 x로 두면 x 빼기 2고 x 더하기 2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푼 다음 세 홀수를 구해주세요. 넘어가서 이렇게 나이 문제도 참 많이 나옵니다. 4살 차이가 난대요. 나는 여민이와 여민이 언니의 나이 네. 4살 차이가 나는 여민이랑 여민이 언니. 그러면 여민이의 나이를 x로 두면 언니는 여민이보다 4살 많기 때문에 x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다음 여민이랑 여민이 언니 나이의 합이 32살이라고 했어요. 방정식을 세웠고 풀어보면 x 2개 다음 더하기 4 이항하면 빼기 4 자, 2x는 28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자, 여민이의 나이 나왔죠? x는 14 나왔고 아까 여민이의 나이를 x로 뒀기 때문에 여민이는 14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진주의 나이 13살, 어머니 나이 47살이신데요. 어머니랑 진주의 나이가 딱 곱하기 3배가 되는 그 어떠한 때가 있대. 그게 몇 년이 지났을 때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몇 년 후인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후를 x로 두고요. 현재는 13살이지만 몇 년 후가 지나면 그만큼 지난 만큼 나이가 먹잖아요. 저 더하기 x 해주고요. 어머니 47세인데요. 이 47세에서 같이 나이가 들었어. x만큼. 그다음 방정식 세워보면요. 어머니의 나이, x년 후의 나이가 이 진주한테 곱하기 3배 한 것과 같아지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방정식 세웠고 괄호가 있을 땐 분배 법칙으로 풀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3 곱하기 13, 39 3 곱하기 x, 3x 다음 좌변에는 x 2항 마이너스 3x로 되고요. 우변으로 47 2항 마이너스 47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x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8이 되나요? 8. 그 다음 x의 계수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슥슥 x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후는 4년 후구나 라는 거를 구했어요. 자, 방금 요 8번처럼요. 먼저 9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현재 광희의 나이한테 x를 해줘야 돼. 헷갈릴까? 광희의 나이를 만약에 x로 했어요. 그러면은 삼촌까지 해가지고 40이니까 삼촌의 나이는 40에서 광희 나이 뺀 나이가 삼촌 나이겠지? 둘이 더했을 때 40살이니까. 이렇게 일단 2개까지는 정해줬으니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10번. 주혁이가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를 합해서 20문제를 맞춰서 51점이 되었다. 2점짜리는 X개 맞았고, 그러면 만약에 5개를 맞았어, 2점짜리. 그러면은 2 곱하기 5에서 10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3점짜리는 총 20문제에서 2점짜리 맞은 거 빼낸 게 3점짜리 문제겠죠. 그럼 이 점수는 20문제에서 2점짜리 뺀 거에 곱하기 3한 것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세워보면 어떻게 되느냐. 총 2점짜리랑 3점짜리랑 다 계산을 했더니 51점. 이렇게 괄호 있으면 분배 법칙 하죠. 3 곱하기 20, 60. 3 곱하기 x, 3x. 얘를 빼기로 연결. 다음 좌변에는 x만, 우변으로 2항. 정리해주면 2 빼기 3 마이너스 x, 51 빼기 60 마이너스 9. 그래서 x는 9가 되겠습니다. 2점짜리 문제는 9문제를 맞았구나. 자, 만약에 여기서 문제 3점짜리 문제는 몇 개를 맞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20문제에서 2점짜리 뺀? 네, 11문제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11번과 12번 요 계산 뭐냐 이거 뭘까요? 네, 가격 문제 있잖아요. 가격 문제는 아까 앞에서 우리 문자화식 할 때도 한번 식을 세워봤으니까 천천히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이쪽은 9, 11, 12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이것만 알면 돼. 거속시. 자, 민영이가 집에서 공원은 뭐라고 할까? 공원 나무 까지 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6km로 걸었다고 해요. 근데 이 둘 간격, 즉 거리는 몰라. 자, 그럼 거리가 x가 되겠죠? 왔다 갔다 거리 변환이 똑같아요. 다만 갈 때는 시속 3km로 갔고 올 때는 시속 6km. 조금 더 빨리 왔나요? 급했나? 뭐지? 화장실 가고 싶었나? 조금 급하게 왔어요. 그쵸? 네, 그래서 거리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해놨으니까 이거 볼게요. 자, 거리를 몰라요. x고 속력은 알아. 시속 6으로 왔어. 그럼 시간은 우리 시간 구할 땐 시간 가리고 이렇게 본다고 그랬지? 몇 시에요? 6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보면 갈 때 그리고 올 때 총 몇 시간? 2시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2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분수일 때 어떻게 했니? 맞아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죠? 곱해주고 2x 다 곱해줘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도 곱해주고 얘까지 곱해주셔야 합니다. 12. 그래서 3x는 12, x는 4. 그래서 4km였구나. 4km를 왔다 갔다 했구나. 됐나요? 그래서 거리를 x로, 여기도 속력 알려줬네요. 8. 잠깐만, 미안. 하나 더 있었네요.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8km. 갈 때 그리고 올 때. 자, 잘 보시면 시속을 알려줬는데 시간 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45분에 60분에 45로 바꿔준 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분까지 해서 이렇게 해놓고 분모의 최종 공배수 80 곱한 후 풀어주세요. 2번. 다음 영미가 집에서 서점까지 가는데 절반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요만큼 가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가서 총 1시간이 걸렸다. 집에서 서점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 집에서 서점까지 거리를 x로 그리고 절반까지는 16으로 갔다. 그다음 나머지 절반은 4로 갔다. 총 1시간 걸렸다.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가 같아서 그대로 1 써준 거예요. 아까는 분이었기 때문에 60분에 45가 된 거고 그 다음 분모의 최종 배수로 서로 곱해주면 16 그럼 5x는 16 자 나눠지지 않아도 돼요. 결과는 5분의 16 그래서 거리는 5분의 16k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집에서 수영장까지 가는데 갈 때는 분속 30mm로 가고 그 다음 1시간 20분 동안 거기서 계속 수영을 한 거야. 그러면 1시간 20분을 분으로 좀 바꿔줄게요. 분으로. 그렇게 되면 몇 분? 80분이죠? 80분 동안은 수영을 쭉 하다가 다시 올 때는 120m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랬더니 총 2시간 10분이다. 자, 얘도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분으로 바꾸면 120분 더하기 10, 130분이 총 걸렸다. 그래서 이 친구 좀 크게 나와요, 숫자. 이거를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이랑 4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일단은 84쪽은 무언가 너희가 지금 많이 앞에 것으로도 좀 연습을 해두고 해야 할 것 같아서 84쪽은 일단 제외할게요. 그리고 요즘 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농도에 관한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워줄게요. 요즘 교육과정에 소금물 농도는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설탕물 빼고요. 잘 봤죠? 85쪽 아예 지우고 86쪽 아예 지우고 87쪽에 7번 아예 지우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넘어와서 새로운 단원이에요. 그래프와 비례. 이렇게 우리 1차 방정식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프까지 좀 완료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필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개념 노트 꺼내주시고 보도록 할게요. 네. 순서쌍과 좌표 평면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대로 쓸 거고 쌍으로 쓸 거야. 쌍은 우리 쌍쌍바 몇 개니? 쌍쌍바 설마 이렇게 하나로 된 거 본 친구 있니? 쌍쌍바 2개죠. 그쵸? 그래서 항상 2개의 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좌표 평면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좌표라는 것은 무엇일까? 좌표는요,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는 이렇게 수직선,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직선 위에 있는 것을 수직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어떠한 0을 기준으로 얘는 숫자 A인데요. 이 점이 나타내는 좌표는 무엇입니까? 자,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우리 원래는 그냥 점 A 이렇게 있고 3 있잖아? 그럼 A는 3 뭐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 근데 이제 이 좌표를 정확하게 어떤 기호로 쓸 거냐면요. 점 P가 나타내는 거. 포인트라서 P야. 우리 영어 잘하지 친구들아? 점 P가 나타내는 숫자는 A예요. 이렇게 나타낼 거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앞에 점 써주고 괄호 안에 숫자 써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이 뭐죠, 선생님? 좌표가 0인 거. 점 5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엇이 원점? 네, 얘가 원점이 되겠죠. 점 5, 원점.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됐고. 세 번째, 이제 좌표 평면이 뭔지 볼 건데요. 좌표는 선생님 알겠어요. 수직선이 그 점이 나타내는 수가 좌표잖아요. 그러면 평면 위에 이 좌표가 막 있는 것이 좌표 평면인데 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와우, 무엇이냐면 좌표축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가로의 수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요. 한번 본 적 있을걸? 이거 마인크래프트 하는 친구들은 본 적 있을걸? 그 다음 세로 수직선을 Y축이라고 합니다. 즉 가로 수직선을 X, 그 다음 Y 수직선, 요것을 세로 수직선은 Y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축이랑 Y축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해요. 당연히 얘한테도 원점이라는 게 있어. 어디냐면 이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 O를, 여기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좌표 평면은 뭐다? 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 그러면은 일단 우리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그럼 이제 순서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넘어가서 다시 1번 순서쌍. 순서쌍은 이렇게 나타내요. X, Y. X가 무조건 앞으로 와야 되고요. 그다음 Y가 무조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순서쌍 한번 그려보세요. X, Y. 얘는 0. 라고 했을 때 1, 2, 3 1, 2, 4, 4. 이 점을 어떻게 나타낼까, 얘들아? 이 점 P 어떻게 나타낼까? 아까는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P3이라고 했으면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나타낼까? 공중에 뚱. 맞아요. X 어디서 올라왔는지 앞에 3. 그다음 Y축 어디서 왔는지 자, 순서대로 써줄 거야. 그래서 3,4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x가 항상 첫 번째, 그 다음 y가 두 번째다. 그리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와서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4분면 지금 두 갈래로 탁 나눠지면서 총 4개로 나누어져 있는 면이 보일 거예요. 4분면. 그래서 좌표평면은요, 4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이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좀 그림을 많이 그릴 거예요, 오늘. 자, 여기가 제 1사분면. 그냥 1사분면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다 써줘야 돼. 여기가 제 2사분면. 다음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이거 어떻게 외우죠? 자, 팁을 드립니다. 오늘의 미션. 4분면 외우는 팁.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죠. 디귿이야. 도연쌤. 도연쌤이 누구죠? 이러는 거 아니겠지? 디귿이야, 디귿. 다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서를. 디귿, 도연쌤. 아셨죠? 도연쌤, 디귿.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1사분면의 x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그거 어렵지 않아. 자, 오른쪽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양수 플러스예요. 그쵸?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좌표는 다 뭐 3,3 또는 4,2 다 x, y 부호가 어때? 양수일 겁니다. x도 양수, y도 양수. 다음 넘어와서 2, 4분면 볼까? x가 갑자기 왼쪽으로 꺾였다. 그렇지만 y는 계속 위에 있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2, 이 점은 마이너스 3,2 또는 마이너스 4,1. 지금 x만 어떠니? x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죠. 다음 y는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3, 4분면 볼게요. 3, 4분면 x 그대로 왼쪽에 있고 그 다음 y가 내려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다 x와 y가 다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 x, y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제 4, 4분면 x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아직 y는 계속 밑에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6,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5. 자, 어때요?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죠. x는 양수고 y는 음수이다. 그래서 각각 4분면마다 가지고 있는 x와 y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제 2, 4분면은 뭐 부호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가요? 그 다음 또는 뭐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얘는 3,2잖아. 3,2 어떻게 나오냐면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원점의 대칭. 보면 x축에 대칭하는 좌표, y축에 대칭하는 좌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은 거야. 얘가 이렇게 접힌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x 부분 바뀌나? 안 바뀌지. 대신에 y 부분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y축에 대칭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돼. 점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y는 안 변해. 대신에 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2. 나 원점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 자, 원점 여기가 0, 0 원점이죠? 얘를 데칼코마니 이런 식으로 착 접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와우, x와 y 둘 다 바뀌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고요. 넘어와서 몇 쪽이니? 90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90쪽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아까 좌표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지? 앞에 점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점이 나타내는 숫자 괄호 안에 점 써주고 괄호 안에 A가 나타내는 숫자 마이너스 1, B가 나타내는 숫자 0과 1 사이를 두 등분한 다음 하나 같죠? 하나. 그다음 C가 나타내는 숫자 3. 그다음 3번 A가 나타내는 숫자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그 다음 두 등분한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B가 나타내는 건 0, 원점. C가 나타내는 건 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하나, 둘, 세 등분 중에 하나 같죠? 2와 3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직접 표시 마이너스 3자리에 A고요. 그 다음 0자리에 얘가 B, 4자리에 얘가 C입니다. 다음 A자리 3, B자리는 0과 1을 두 등분한 다음 하나 갔어요. B. 다음 마이너스 1, C. 다음 이렇게 가분수로 되어 있으면 3과 2분의 1로 바꿔놓고 A는 0과 마이너스 1을 두 등분한 다음 하나 갔어요. A. 다음 3 가지고 3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두 등분한 것 중에 하나 갔어요. 여기가 B. C는 2. 이거 사실 했었어, 얘들아. 절대값 할 때 기억나요? 수직선 배운 거? 한번 요 비슷한 걸 했었어요, 그쵸? 다음 91쪽. 자, 그 다음 이제 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와우! 순서상 보도록 할게요. 자, x좌표 이 점 A부터 찾아볼게요. 점 A. x좌표 마이너스 2에서 y좌표 1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 되어 있고요. 그다음 B는 x는 1에서 y는 마이너스 2에서 왔어요. 자, x는 1에서 y는 마이너스 2에서 B는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 C x는 4에서 y는 5에서 왔어요. 4에서 5에서 C는 4,5. 다음 D 마이너스 5에서 왔고 마이너스 3에서 왔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여기서 많이 틀리는 실수가 X 먼저 써야 되는데 이 순서를 거꾸로 쓰는 거. X, Y 항상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X는 3에서 Y는 6에서 왔죠? 그래서 A는 3,6. B 마이너스 6에서 X Y는 4에서 왔네요. C X는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Y는 마이너스 6에서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D, X는 1에서 Y는 마이너스 5에서. 그래서 3번, 4번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후! 이번엔 점을 찍는 거예요. 아까 점을 보고 우리가 좌표를 찾는 거였는데 이번엔 좌표를 보고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먼저 X좌표, Y좌표 나눠주고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1, Y1 둘이 만나는 점을 A, X-3, Y4 둘이 만나는 점을 여기 B, 그 다음 X2, Y-3 둘이 만나는 요 점을 C, X-4, Y-4 둘이 만나는 이 점을 D. 그래서 이 좌표를 보고 순서상을 보고 한번 좌표평면에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X가 3,7 마이너스 6,2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많이 헷갈려야 하는데 뭐뭐 위에 있다. 자, 그러면은 옆에 X축 위에 있다. X좌표가 9다. 7, 8, 9 여기 있겠죠? 그럼 얘는 Y 위아래로 움직였니? 오른쪽으로만 간 거지 위아래로 움직이질 않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Y는 없어요. 0. 그 다음 Y축 위에 있고 Y가 마이너스 3 여기 있는 거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였니? 위아래로만 움직인 거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 X는 없어. Y3 이렇게 두 개 한 번씩 더 해주세요. 다음 4분면. 네, 4분면까지 오늘 할 건데요. 4분면. 자, 요거 어떻게 외운다고? 도연쌤 디귿 순서 기억나시죠? 디귿 이렇게 외운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혹시 아까 앞에처럼 여기가 1이어서 여기에 있어요. 좌표가 1,0이에요. 또는 여기에 있어요. 0,5예요. 또는 원점에 있어요. 0,0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물어보잖아? 그러면 어느 사분면에도 어머야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얘네는 아쉽게도 아무데도 속하지 않습니다. 소속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을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간다고 했죠. D자로 1, 2, 3, 4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1사분면에 있는 거 여기잖아. 그치? 이 줄은 안타깝게도 탈락. 그래서 점 C랑 점 F가 되겠고요. 다음 2사분면 얘 탈락. 점 K랑 점 A만. 다음 3사분면 점 B, 점 G. 4사분면 점 E, 점 I.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 부호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볼 건데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마마 풀마. 나 이걸 외우고 있으면 참 좋지만 외우기 힘든 친구들은 여기 가서 왼쪽 오른쪽 여기는 2사분면. 그래서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외우면 진짜 좋긴 한데 바로 외웠다. 난 바로 외웠는데요, 선생님. 전 바로 외웠습니다. 플러스면 제 1사분면이고요. 왜냐? 오른쪽이기 때문에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제 2사분면이요.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분면 부호를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쿠,
여기도 똑같네요. 부호를 보고 판단하고, 자, 순서상에 0이 들어가는 순간 어떠한 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 나왔죠? 진짜 이렇게 대답해야 돼. 선생님 장난친 거 아니야, 진짜야. 비읍과 이응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음 94쪽. 네. 여기 보시면 A랑 B 둘 다 양수라고 주어졌어요.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1, 4분면. 난 플러스 플러스 대입해봤더니 플러스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1, 2, 3, 4, 4분면. 다음 플러스 플러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플러스 제 2, 4분면. 다음 플러스 플러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 3, 4분면.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A는 양수고 B는 음수래.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고 한번 보면요. 대입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 제 4, 4분면.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네. 플러스 플러스로 나오게 되죠. 제 1, 4분면.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 3, 4분면. 이렇게 일일이 다 대입을 해보신 다음 결과 나온 거 보고 몇 사분면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미 정해졌어. A랑 B가 2, 4분면 위에 있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알려주네. 그치?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친절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해봤을 때 A는 그대로 음수, B도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건 제 3, 4분면이었고요. 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대입하면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클 제 1, 4분면. 똑같네요. 그죠? 아까랑 방법 똑같아. 마이너스 대입하고 플러스 대입해서 얘는 플러스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 4, 4분면. 그 다음에 여기는 제 3, 4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3, 4분면 여기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모두 대입해서 어떤 4분면인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94쪽까지) 그리고 프린트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프린트를 못 줘가지고 이번에 프린트 나갈 테니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보내주세요. 안녕.